요양원 입구에서 나는 항상 발걸음이 빨라졌다. 엄마는 괜찮아. 들어갈 때도 사랑하지 나올 마, 때도 정은아. 들어갈 때는 빨리 들어가서 빨리 나와야 한다는 마음으로, 나올 때는 뒤를 돌아보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그게 내 방식이었다. 아니, 그게 내가 나 자신에게 허락한 유일한 방법이었다. 엄마가 요양원에 들어간 건 내가 50살이 되던 해였다. 처음엔 깜빡깜빡하는 게 그냥 나이 탓인 줄 알았다. 가스불을 켜놓고 나간다든지 방금 한 말을 또 한다든지 그런 것들. 그러다 어느 날 엄마가 전화를 해서 정은아, 엄마 지금 어딘지 모르겠어라고 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무릎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다. 치매였다. 초기라고 했다. 아직 혼자 생활이 가능하다고. 그런데 나는 겁이 났다. 엄마를 집에 모시고 싶었지만 아이들 학교 문제가 있었고 남편은 바빴고 나는 직장을 다니고 있었다. 핑계가 아니었다. 정말로 그랬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핑계가 맞는 것 같기도 하다. 할 수 없었던 게 아니라 하지 않았던 거니까. 요양원을 알아보면서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전문가들이 더 잘 돌봐줄 수 있어. 집보다 오히려 더 좋은 환경이야. 혼자 두는 것보다는 낫잖아. 맞는 말이었다. 틀린 말도 아니었다. 그런데 그 말을 왜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해야 했는지 그때는 몰랐다. 요양원은 시설이 깨끗했다. 직원들도 친절했다. 엄마 방 창문에서 작은 화단이 보였다. 계절마다 꽃이 피고 졌다. 엄마는 처음엔 나 여기 오래 있어야 해? 하고 물었다. 나는 아니, 잠깐만이라고 했다. 그 잠깐이 2년이 됐다. 처음 3개월은 매주 갔다. 그 다음엔 격주로. 그러다 한 달에 한 번. 나중엔 명절에 한 번, 생신에 한 번. 그것도 짧게. 한두 시간 있다가 엄마 나 이만 가볼게 하면 엄마는 늘 문 앞까지 따라 나왔다. 복도 끝까지 나를 배웅했다. 나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면서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왜 그랬을까? 돌아보면 엄마 눈이 보일 것 같아서였다. 그 눈을 보면 더 있어야 할 것 같고 더 자주 와야 할 것 같고 내가 얼마나 나쁜 딸인지 내 눈으로 확인하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보지 않았다. 모른 척했다. 그해 겨울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가 며칠째 식사를 거의 안 하고 계세요. 나는 전화를 받으면서 잠깐 말문이 막혔다. 밥을 안 먹는다고. 엄마가 살면서 밥 먹는 걸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이 콩나물국 한 냄비 끓여놓고 내가 학교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사람이 늘 밥은 먹었어? 가 인사였던 사람이 언제부터요? 한 사흘 됐어요. 어머니가 많이 보고 싶은 분이 있으신 것 같아서요. 자꾸 정은이 오나 하고 물어보셔서. 전화를 끊고 나는 한참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자꾸 정은이 오나 하고 물어보셨다고. 그날 저녁 나는 처음으로 제대로 울었다. 아이들 다 재우고 남편도 잠든 뒤 부엌불 하나만 켜놓고 소리 없이 한참을 엄마가 밥을 굶으면서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나는 바쁘다는 이유로 전화도 제대로 받지 않았다. 그 인연이, 그 수많은 핑계들이, 그 돌아보지 않았던 복도 끝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나는 그날 밤 내내 1980년대 낡은 사진 한 장을 들여다봤다. 내가 7살 때 엄마가 나를 안고 찍은 사진. 엄마 웃음이 너무 환해서 눈이 거의 감겨있는 사진. 그 사진 속 엄마는 내가 이렇게 클 줄 알았을까?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 몰랐겠지. 그래도 기다렸겠지. 다음 날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났다. 남편한테는 요양원 간다고 했다. 남편은 잘 됐네 한마디 하고 넥타이를 맸다. 아이들은 아직 자고 있었다.
나는 세수를 하면서 거울을 봤다. 눈이 부어 있었다. 어젯밤 운 흔적이었다. 차를 몰면서 나는 자꾸 엄마 얼굴을 떠올리려 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잘 떠오르지 않았다. 가장 최근에 본 게 언제였더라? 추석이었나? 아니면 그 전이었나?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게 그것 자체가 이미 답이었다. 요양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나는 한참 그 안에 앉아 있었다. 시동을 끄고도 5분은 그냥 앉아 있었다. 들어가기가 무서웠다. 엄마가 나를 어떤 눈으로 볼지, 왜 이제야 왔냐고 할지, 아니면 아무 말도 안 할지, 어떤 경우든 감당이 안 될 것 같았다. 그래도 내렸다. 엄마 방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서 멈췄다. 벽이었다. 벽 전체에 사진이 붙어 있었다. 빼곡하게. 내가 처음 보는 것들도 있었고 어디선가 본 것들도 있었다. 내가 돌잔치 때 한복을 입고 찍은 사진. 초등학교 졸업식 날 엄마랑 둘이 찍은 사진. 중학교 운동회 날 달리기 하는 사진. 대학교 입학식 날 교문 앞에서 찍은 사진. 결혼식 날 엄마 손을 잡고 있는 사진. 내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엄마가 아이를 안고 있는 사진. 전부 나였다. 전부 나에 관한 것들이었다. 사진마다 손때가 묻어 있었다. 자주 만지작거린 흔적이었다. 일부는 테이프가 떨어져서 다시 붙인 것도 있었다. 꼼꼼하게 여러 번. 요양사 선생님이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가 직접 붙이셨어요. 가방 안에 항상 사진 봉투를 들고 다니셨거든요. 기억이 흐려지실 때마다 꺼내서 보시고 또 벽에 붙이시고 저희가 말려도 계속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엄마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살이 많이 빠져 있었다. 손이 너무 가늘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앉았다. 엄마. 엄마가 눈을 떴다. 나를 봤다. 한참 봤다. 정훈이 왔어? 목소리가 작았다. 그런데 또렷했다. 응, 엄마. 나왔어. 엄마 손을 잡았다. 너무 가늘었다. 예전엔 그 손이 이렇지 않았다. 된장찌개 냄비를 번쩍 들고 상에 올리던 손이었다. 내가 열이 날 때 이마를 짚어주던 손이었다. 내 머리를 빗겨주던 손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내 손 안에서 너무 작고 가볍게 들어왔다. 이 손이 2년 동안 저 벽에 사진을 붙이고 또 붙였을 거라 생각하니 목이 막혔다. 밥은 먹었어? 엄마가 물었다. 나는 웃음이 나왔다.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것이 엄마가 밥을 굶으면서 나한테 밥은 먹었냐고 묻고 있었다. 이 사람은 정말 응, 먹었어. 엄마는? 엄마가 밥을 안 먹는다고 전화 왔잖아. 배가 별로 없어? 그래도 먹어야지. 내가 옆에 있을게. 같이 먹자. 요양사 선생님이 죽을 가져다 줬다. 나는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엄마 입에 가져다 댔다. 엄마는 처음엔 고개를 돌렸다. 그러다 내가 한 숟가락만 엄마라고 하자 입을 열었다. 아주 조금. 그 조금이 그렇게 고마웠다. 그날 나는 저녁 늦게까지 있었다. 처음으로 가려고 일어서다가 나는 복도 중간에서 멈췄다. 예전엔 이 복도를 빠르게 걸었다. 뒤를 보지 않으려고. 근데 오늘은 발이 안 떨어졌다. 그냥 서 있었다. 엄마 방 문 쪽을 돌아봤다. 문이 살며시 닫혀 있었다. 그 안에 엄마가 있었다. 내가 온다는 걸 알고 처음으로 죽을 반그릇 먹은 엄마가. 나는 그 문을 한참 바라봤다. 2년 동안 내가 돌아보지 않았던 문이었다. 엄마는 그 문이 열리기를 매일 기다렸을 거다. 창가에 앉아서 입구를 바라보며 사진을 꺼내보면서 자꾸 정은이 오나 물어보면서 그 시간들이 전부 내 가슴에 쌓였다. 한꺼번에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메모장을 열었다. 그리고 썼다. 내일도 온다. 내일도 온다고 메모장에 썼던 그날부터 나는 정말 매일 갔다. 처음엔 퇴근하고 갔다. 저녁 7시쯤 도착해서 1시간 있다가 왔다. 그 다음엔 점심시간을 이용했다. 회사에서 요양원까지 차로 20분이었다.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왔다 갔다 하면서도 이상하게 힘들지 않았다. 오히려 안 가는 날이 더 불안했다. 도시락을 싸기 시작한 건 2주쯤 됐을 때였다. 엄마가 요양원 밥을 잘 못 먹는다는 걸 알았다. 짜거나 싱겁거나 입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나는 그날 저녁 엄마가 좋아하던 음식들을 떠올려 봤다. 된장찌개, 계란말이, 멸치볶음, 단호박죽 다 기억하고 있었다. 오래 안 간다고 잊힌 게 아니었다. 그냥 꺼내지 않고 있었을 뿐이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도시락을 쌌다. 계란말이를 만들면서 손이 어설펐다. 엄마처럼 예쁘게 말아지지 않았다. 그래도 쌌다. 요양원에 가져가서 엄마 앞에 펼쳐놓으니 엄마가 한참 들여다봤다. 계란말이네. 응. 엄마 좋아하잖아. 누가 만들었어? 내가. 엄마가 웃었다. 말없이 그냥 웃었다. 그 웃음이 어떤 말보다 컸다. 그렇게 3주쯤 지났을 때였다. 그날도 나는 도시락을 들고 엄마 방 문을 열었다. 평소처럼. 엄마 나왔어. 엄마가 침대에 앉아 있었다. 나를 봤다. 그런데 뭔가 달랐다. 눈빛이 나를 보는데 나를 보는 게 아닌 것 같은 눈빛이었다. 처음 보는 사람을 보는 눈이었다. 누구세요? 가슴이 내려앉았다. 엄마 나야. 정은이야. 정은이요? 엄마가 고개를 갸웃했다. 기억을 더듬는 표정이었다. 그러다 이내 시선이 흐릿해졌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것들을 붙들려다 놓쳐버리는 얼굴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웃으려고 했다. 억지로라도 웃어야 할 것 같았다. 그런데 입술이 떨렸다. 아무것도 아닌 척하고 싶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척이 안 됐다. 나는 그냥 엄마 옆에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시락을 펼쳐서 계란말이를 잘라 엄마 앞에 내밀었다. 엄마는 낯선 사람이 주는 것처럼 잠깐 망설이다가 받아서 먹었다. 요양사 선생님이 나중에 말해줬다. 오늘 같은 날이 앞으로 더 많아질 거예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준비가 될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보는 날이 늘어났다. 어떤 날은 들어서자마자 정은이 왔어? 하고 환하게 웃었다. 어떤 날은 처음 보는 사람 대하듯 조심스러워했다. 나는 그 차이를 문을 열기 전에는 알 수 없었다. 매번 문을 여는 게 복권 같았다. 오늘은 엄마가 나를 알까? 오늘은 모를까? 알아보는 날엔 그냥 평범하게 있었다. 밥 먹고 손잡고 텔레비전 봤다. 모르는 날엔 그냥 옆에 있었다. 딸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있었다. 어차피 있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엄마가 나를 못 알아보는 날이었다. 나는 옆에 조용히 앉아서 손만 잡고 있었다. 엄마는 멍하니 창밖을 보고 있었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나는 괜찮다고, 이 정도면 괜찮다고 스스로를 달래고 있었다. 그때 엄마가 갑자기 고개를 돌렸다. 나를 봤다. 그 눈빛이 달랐다. 흐리지 않았다. 아까와 달리 또렷했다. 정은아. 목소리가 낮고 조용했다. 그런데 분명했다. 나는 숨을 멈췄다. 엄마가 너한테 잘해줬니? 엄마가 너한테 잘해줬니? 그 말이 심장에 꽂혔다. 잘해줬냐고. 이 사람이 지금 나한테 잘해줬냐고 묻고 있었다. 치매로 모든 것을 잊어가면서
딸 이름을 기억하려고 사진을 벽에 붙이면서 밥을 굶으면서까지 기다리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기가 잘해줬냐고. 나는 아무 말도 못했다. 목이 막혔다. 눈물이 났다.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아서 입술을 깨물었다. 그런데 어깨가 먼저 떨렸다. 나도 모르게 손에 힘이 들어갔다. 엄마 손을 꽉 쥐었다. 엄마 잘해줬어. 너무 잘해줬어. 목소리가 갈라졌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잘해줬어. 나한테. 엄마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냥 떨리는 손으로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내가 어렸을 때처럼, 열이 나서 엄마 무릎을 베고 누웠을 때처럼. 그 손이 예전보다 힘이 없었다. 아주 가벼웠다. 그런데 그 가벼운 손이 세상에서 제일 무겁게 느껴졌다. 나는 엄마 손을 잡고 한참 울었다. 소리 없이 어깨만 떨면서. 엄마는 그 내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기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냥 쓰다듬었다. 손이 기억하는 것처럼. 봄이 왔다. 요양원 화단에 벚꽃이 피었다. 엄마 방 창문으로 꽃이 보였다. 나는 날씨가 풀리면서 엄마를 창가로 모셨다. 휠체어를 창 쪽으로 밀어드리고 옆에 나란히 앉았다. 우리는 말없이 꽃을 봤다. 엄마가 나를 알아보는 날이 줄어들었다. 이제는 일주일에 두세 번쯤이었다. 나머지 날엔 낯선 사람처럼 대했다. 나는 그래도 갔다. 매일. 딸인지 아닌지와 상관없이 그냥 옆에 있었다. 손을 잡았다. 밥을 먹여드렸다. 좋아하시던 노래를 핸드폰으로 틀어드렸다. 엄마는 노래가 나오면 이상하게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기억은 없어도 몸이 기억하는 것들이 있었다. 어느 날 벚꽃을 함께 보다가 엄마가 말했다. 꽃이 폈네. 응, 엄마. 봄이야. 봄에는 나물 캐러 가야 하는데. 나는 엄마 손을 꼭 쥐었다. 다음에 같이 가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였다. 갈 수 없다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고개를 끄덕였다. 그 고개 끄덕임이 너무 순해서 나는 또 눈이 뜨거워졌다. 그리고 5월의 어느 새벽이었다. 요양원에서 전화가 왔다. 새벽 4시였다. 어머니께서 조금 전에. 그 다음 말은 듣지 않아도 알았다. 나는 옷을 걸치고 차를 몰았다. 신호등이 모두 빨간불이었다. 기다리면서 핸들을 잡은 채 멍하니 있었다. 울어야 하는데 눈물이 나지 않았다. 눈이 그냥 뻑뻑했다. 머릿속이 하했다. 요양원 복도는 조용했다. 새벽이라 불빛이 차가웠다. 나는 엄마 방 문 앞에 서서 한참 손잡이를 잡고 있었다. 열면 안에 엄마가 없는 것 같았다. 아직 잡고 있으면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다. 문을 열었다. 엄마는 누워 있었다. 평화로운 얼굴이었다. 아프지 않은 얼굴이었다. 나는 엄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그 손이 차가운데 잡고 있었다. 한참. 엄마. 대답이 없었다. 나왔어, 엄마. 며칠 후 나는 엄마 방 정리를 하러 갔다. 요양사 선생님이 도와주셨다. 옷가지를 개고 엄마가 쓰던 물건들을 상자에 담았다. 벽에 붙어있던 사진들을 하나씩 떼어냈다. 테이프 자국이 남은 하얀 벽이 드러났다. 나는 사진들을 한 장씩 들여다보면서 상자에 넣었다. 버릴 수가 없었다. 전부 가져가야 했다. 침대 옆 서랍장을 열었을 때였다. 수건, 여분의 양말, 손거울. 그리고 그 사이에 흰 봉투 하나가 있었다. 손때가 묻어 있었다. 꺼내보니 겉면에 글씨가 쓰여 있었다. 정은에게. 엄마 글씨였다. 삐뚤삐뚤하지만 분명히 엄마 글씨였다. 손이 떨렸다. 봉투가 낡아 있는 걸 보니
꽤 오래전에 쓴 것 같았다. 치매가 심해지기 전 아직 손이 말을 들을 때 써놓은 것이었다.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봉투를 오래 들여다봤다. 열기가 무서웠다. 또 무너질 것 같았다. 그런데 열지 않을 수가 없었다.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는 2장이었다. 엄마 글씨로 빼곡히 쓰여 있었다. 중간중간 글씨가 흔들렸다. 쓰다가 손이 떨렸던 것 같았다. 그래도 끝까지 썼다. 정은아, 엄마가 요즘 자꾸 깜빡깜빡해서 이걸 써놓는다. 나중에 엄마가 이걸 쓴 것도 잊어버릴 것 같아서 너한테 미안한 게 많다. 엄마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어릴 때 내가 아팠을 때 병원을 더 자주 데려갔어야 했는데, 내가 힘들다고 할 때 더 잘 들어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근데 정은아, 엄마는 괜찮아. 요양원도 괜찮아. 여기 선생님들이 잘해줘. 꽃도 피고 밥도 주고 따뜻해. 걱정하지 마. 내가 바쁜 거 엄마 다 알아. 애들 키우고 일하고 얼마나 힘드니. 엄마는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거면 충분해. 나중에 엄마가 너를 못 알아볼 수도 있대. 그래도 서운해하지 마. 엄마 마음은 항상 알고 있을 거야. 정은이가 내 딸인 거, 그건 절대 안 잊어버릴 거야. 사랑한다, 정은아. 엄마가.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었다. 벚꽃이 흩날렸다. 엄마가 나물 캐러 가야 한다던 그 봄이었다. 나는 창가 의자에 앉아서 한참 울었다. 소리를 내서 울었다. 요양원에서 처음으로. 아무도 없는 엄마 방에서 혼자. 엄마는 괜찮다고 했다.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고. 나는 그 말이 고마우면서도 아팠다.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나를 걱정하고 있었다. 마지막 편지에서도 나한테 미안하다고 했다. 이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살았다. 자기가 힘들면서도 내가 걱정될까봐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두고 온 2년 동안에도 혼자 사진을 벽에 붙이면서도 그게 엄마였다. 나는 편지를 다시 펼쳐서 처음부터 읽었다. 2번, 3번. 글씨가 흔들리는 곳마다 엄마 손이 보이는 것 같았다. 떨리는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 창밖에 꽃이 지고 있었다. 엄마 나왔어. 이제는 매일 올 수 없겠지만 엄마가 기다리던 그 말, 이제야 제대로 하고 싶었다. 늦었지만, 많이 늦었지만, 엄마 나왔어.